네, 대박 90분 일요일 순서 심층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분의 신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중앙은행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준율 인하가 춘절 전후로 있을 것이다 했다가 또 없을 그렇죠. 것이다 했다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또 기습적으로 이렇게 인하가 단행됐는데요. 이번 지준율 인하 의미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 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계속 그동안 이제 시장 내 기대감으로도 어쩔 때는 실망감으로도 작용을 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 결국은 지준율 인하를 지난 주말에 단행을 했습니다. 기존 21%에서 지금 50bp 인하한 20.5%로 지금 이제 인하를 했는데요. 이 부분 결국 배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배경을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정책 내지는 어떤 시장 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배경 제일 큰 부분, 지금 현재 보면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1월에 발표됐던 4.5% 대비해서 많이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혹자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후반까지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인하되는,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성장의 축, 통화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그대로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3월 초에 전인달을 비롯한 중국 내 양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양회 이전에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확정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보면요, 글로벌 양적 완화 부분 결국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2014년까지 초미자 금리를 지속했다는 얘기 이미 기존에 했었고요. 유로존 이번 돌아오는 29일이죠. LTRO라고 이제 장기 대출, 저금리 장기 대출을 지금 예상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나와서 지난 주 중에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결국은 주말에 중국까지도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지금 보면 경쟁적인 지금 양적 완화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 유동성 랠리 부분 계속 좀 기대를 해도 좋겠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에서 이렇게 경쟁하듯이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도 지금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ECB도 그렇고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런 분위기가 더 갈까요? 예, 언제라고 딱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지금 현재 기조를 최소한 훼손하는 그런 발언 내지는 그런 의지들은 아마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유로존의 어떤 국채 대규모 국채 만기가 2월에서 4월에 몰려 있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한 선제 조치를 지금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 제가 이미 지난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4월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유동성 팽창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고유경 앵커 말씀하셨듯이 나라들마다 주요국들이 지금 유동성을 경쟁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쟁적인 유동성 확장 정책에 따른 어떤 후폭풍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 서서히 지금 나타날 것이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염두하시고요. 다음 주 어떤 장세를 보실 때는 조금은 더 종목 간 차별화 부분 좀 염두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유동성 경쟁 랠리는 4월까지 조금 더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에 따른 후폭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그만큼 좋지 않은데 지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리스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일단 유동성만에 의한 랠리 부분 제한이 많을 것이다,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점차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올해 초 우리나라로부터 그 순매수의 어떤 그 누적 순매수 양을 대체로 한 10조에서 1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9조 원 정도 목에 차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때까지 시장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외국인 매수세의 경우에는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제는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기관의 매수 전환 여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사주고 그 부분을 기관들이 좀 바톤을 지금 이어받는다면 이런 그 유동성 장세는 더 이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지 그 여부 꼭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급 주체에 의한 어떤 그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이제 그 어닝 시즌이 결국 지난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 높겠다. 그렇다면 모멘텀이 없는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는 이런 그 유동성에 의한만 그 랠리 부분은 조금 좀 너무 좀 기대가 크면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이제 유동성에 대한 랠리는 조금씩 이제 접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이렇게 더 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한편에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유동성이 좋아지는 분위기,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유동성 확대 정책의 후폭풍 하면 뭐니 해도 우리 말씀하셨던 물가 불안이다 말씀드립니다. 물가 불안 너무나 당연히 시장 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그 뉴스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접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특히 두바이가 기준으로 117불 거의 120불 선에 육박하는 그런 그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물가 불안을 야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일 것이다. 단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통화 정책의 중심 잣대에는요. 성장이냐 물가 안정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중심축은 성장 쪽에 조금은 더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은 용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들 시장 내에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종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디맨드 풀, 다시 말하면 소비 확대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비용 상승에 의한 비용 상승을 전가하는 코스트 푸시형의 인플레이션이냐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통화 당국에서는 디맨드 풀형의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동성 확대를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를 디맨드 풀을 하면서 소비를 땡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 순환 고리에서의 그 경제 성장 정책을 구가해야 될 텐데 만에 하나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트 푸시형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급선회를 유발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꼭 좀 우리 시청자님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장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제 유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성장을 그 경기 회복 무드를 좀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모멘텀이 있다면 실적 모멘텀이었을 텐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 흐름에 미칠 체크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올해 들어서 연속 계속 7주, 올해 들어서 지난주까지는 7주였는데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난주 코스피가 1.5%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 그리스에 대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도 시장에 났습니다만 결국은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하겠다는 확정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 지표들 호조 나타났고 일본의 유동성 확대 정책 시장 내 어떤 그 불을 지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 이번 주 초에 글로벌
글로벌 증시를 달굴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20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여기까지 이제 지원마저도 이제 확정이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 유지될 가능성 높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투자 심리 좀 따져보면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도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다만 이제 그 꼭 염두할 부분은 유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국제 유가 부분이라든지 혹시나 있으면 이제 환율의 급상승, 급강 등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염두를 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유동성 랠리는 어쨌든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ECB LTR도 그렇고요. 미국의 QE3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속도 조절은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단이 이제 2150까지도 나오는데 그렇죠. 상단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일단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2200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을 했던 부분이 2023포인트였죠. 통상적으로 이제 한 2100포인트들은 다들 이제 너무 쉽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다만 이제 그 급등에 대한 부담감 시장 내에 나타난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된 유동성의 유입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관의 순매수 전환이 만약에 시장 내에 나타난다면 급진적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 어찌 보면 22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2200이 그럼 한 상반기 중에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내친 김에 빠른 기간 안에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두 달 안에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2200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환율 그리고 유가는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가장 큰 변수가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요. 지금 현재. 네, 한 어느 정도까지가 안정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가의 통상적인 분위기 120불 선을 심리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마지노선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바이가 기준입니다. 근데 두바이가가 이미 117불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 나름 조금은 좀 이란발 어떤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쩌면 지금 이러한 그 긍정적인 분위기에 혹시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유가 중에서 특히 두바이유를 좀 민감하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네. 두바이유를 좀 민감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